여러분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하는 한국무죄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폭력과 관련한 성추행건 이야기입니다. 이 법 누구에나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또 더욱 민감해진 성문제, 특히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이후로 이 성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또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덮여있던 사건은 더욱 표면으로 드러나고 공개되고 이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건만 여기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전국적으로 대략 하루 평균 100여 건 이상, 연간으로 치면 약 4만 건 안팎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증가한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폭증한 사건만큼 의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과 또 저희 단체의 진정한 사례를 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광익 변호사 모셨습니다. 바쁜 시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저희 무죄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성추행 관련 이런 사건 많이 취급하십니까?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무죄를 다투는 그런 사건들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봄철 되고 이제 따뜻해지고 여름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좀 많겠죠? 그렇죠.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범죄니까 사람이 가벼워지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SBS에 유명 그 인사도 지하철 범죄로 한번 뉴스가 된 적이 그렇죠. 있는데 특히 지하철과 관련한 특히 다중시설 이런데 이런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에 서너 건, 1년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1,000 몇백 건 정도는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든 거는 아니겠죠. 과거부터 있었던 행동들이었는데 과거에는 규범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용인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사회 의식 수준이 올라오면서 범죄로 편입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사회 의식이 늘어난다면 없어질 그럴 종류의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강화된 것이 점차 자꾸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강화됐다고 봐야죠. 조사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 이런 성추행건 지하철 이런 범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유사한 것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95, 6년경쯤에 제가 이제 프로농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관객들이 퇴장을 하는 그 무렵에 그 어떤 분이 가방을 오른쪽으로 메고 가시다가 그 가방이 이제 치어리더 분의 엉덩이를 스치고 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우연히 목격을 했던 거죠. 그 현장을. 근데 치어리더 분께서는 그 남자가 본인을 만졌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동료들하고 저 사람이 나를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분을 불러 세웠는데 마침 제가 모든 현장을 다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가방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옆에 증언해 주셨네.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참 기억이 납니다. 그분 정말 운이 좋았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단체에 진정을 하신 분, 이 사연을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선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왼쪽에는 그 서류를 들고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손을 들고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신속등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젊은 여성이 저보고서 하는 얘기가 지나가면서 그 엉덩이를 쳤다. 성추행범이다.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젊은 여자가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야단을 좀 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뭐 혼밥을 먹이느니 뭐하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야단을 치고 딸 같고 하니까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그 파출소를 거쳐서 경찰서까지 가가지고서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여자친구의 그 남자가 와 있더라고요.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그 여자는 실질적으로 그 남자친구하고 정문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자. 그래서 저는 그걸 기꺼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꽃뱀이 아니냐. 참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더니 아마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웬만하면 그냥 자, 지금 이분이 현재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거의 6, 7년 전에 지금 얘기인데 이 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법조인들은 이제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그것이 유죄다 아니다 뭐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좀 자제하는 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고 실제로 벌금 200만 원이 없어서 노역까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사건이 지난 지 지금 거의 한 5, 6년 됐죠. 예. 이 지나서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건 기록을 보니까 이 기소한 그 기록, 그다음에 공판 기록을 다 띄워보니까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법의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법이란 게 이 법원에 99명의 정말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이런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것은 예. 근대 형사법의 예. 대원칙입니다. 그렇겠죠. 네. 특히 이 성추행 관련한 거는 여성의 진술이 모든 걸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들, 이분의 사건도 제가 보면서 전 가슴 아팠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돈 200만 원이 없어서 물돈이 없어서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피해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지금. 직업적으로 자기를 갖다 걸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 관련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자를 지칭하기를 이제 섣불리 꽃뱀, 예, 소위 말하는 예. 꽃뱀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진술을 하십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뭐 그 피고인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화가 나죠. 그렇겠죠. 네. 초등 수사, 경찰의 초등 조사, 또 수사하고 검찰로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맞습니다. 경찰은 뭐 소위 한 건 하면은 실적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경찰 내부 사람이 예. 아니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뭐 해마다 예. 몇몇 종류의 범죄들이 지정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뭐 수사 실적이나 뭐 송치 실적 등이 고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건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또 변호업계도 이게 하나의 먹거리였던 참이 좀 언급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이 서초동 주변이나 또 지방법원 쪽 주변에 가보면 전부 성전문 무슨 변호사 뭐 검찰 출신 법원 출신 이러고 붙여놓은 걸 보면 이게 뭔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 반증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서초동에서 마케팅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법률사무소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그 마케팅비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는 매출도 제일 많은 거겠죠. 그만큼 성범죄 관련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그 대략 그 한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뭐 어떤 경우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가 꽤 드신 분들도 당사자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대충 비율이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은 보다 더 좀 범죄가 심각한 예. 성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되시는 것 같고 60 이상 시니어 선배들은 이제 뭐 강제추행 같은 이제 보다 범죄의 질이 낮은 성범죄에 관련돼서 많이 조사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추행 사건이 나게 되면은 피해자는 물론 그 상처, 분노, 수치심, 기타 등등 뭐 여러 그 부작용이 그 수반됩니다만은 또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보수 언론 고사고 기존 언론에서 잘 취급을 안 해요. 왜냐면 민감한 여성 단체 문제 예.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가해를 또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면은 아마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저희 그 70대 이 노인의 경우 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거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아시다시피 재심이라는 것은 요건이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겠죠? 신증거를 그것도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재심을 하기 위해서도 그 진술, 피해자의 반대 진술이 있어야 재심이 가능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 피해자가 진술조서에 보니까는 사과만 하면은 자기는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본인이 지금 이거 화난 김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무죄를 입증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는 재심 안 사유가 되겠죠? 안 되고요. 네. 자기가 화가 나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거의 위증죄를 처벌받을 걸 감내를 하면서 이 의뢰인분의 재심 사건에 도움을 줘야 재심 절차가 개시가 되겠죠. 근데 이분의 이제 공판조소에 보게 되면은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당시에 조사받았던 그 기록과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던 이 기록에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첨삭을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글쎄요. 선뜻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분의 억울함은 더 배가 되겠죠. 그 담당 경찰 조사관들 형법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지도 않은 진술을 한 것처럼 이미 기재했다면 예. 공문서 변조에 그렇겠죠. 해당할 수 있겠죠. 가끔 보니까 이 성폭력법에 관련한 이 부분이 경계선이 좀 뭐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성범죄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강간증 같은 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뿐만이 아니고 실제 성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않죠. 동의를 했냐 안 했냐, 폭행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를 다퉈서 오히려 결론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만졌냐 만지지 않았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격자들이 대부분이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서 당하는 피해자들도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지목된 가해자도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겠죠. 그분이 억울하다면. 근데 이게 직장 내 이런 경우는 이제 위계에 의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지인, 뭐 교우 관계 이런 정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
그런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범이라면은 여자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인 관계니까, 예. 아는 사이니까. 예, 예. 그런데 서두에 언급하신 다중이 밀집한 시설, 예. 생면 부지의 관계, 여기서는 그 여자의 진술이 신뢰도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에 비해서 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곤란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에 저촉이 된다면 향후 추동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현장에 목격자를 그 즉시 찾으셔야죠. 지하철이라면 근처에 앉아 계신 승객들한테 도움을 요구하시면 될 것이고, 식당이나 대합실이나 백화점, 뭐 호텔 같은 다중 밀집 시설이라면 CCTV를 확보를 하셔야죠. 우리 이 의뢰인처럼 똑같이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지목돼서 조사가 개시됐는데, 이분은 지하철 안에서 사건이 발생을 해서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에는 있지만 차량 안에는 CCTV가 없잖아요. 그래서 CCTV를 못 가리고 법원까지 올라간 것 같고, 또 과거 저희 단체에서 조사를 했을 때 보면 대합실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 똑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내 엉덩이를 만졌다. 조사가 개시가 됐어요. 예. 대합실에는 CCTV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이 여성분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라는 게 영상으로 분명해서 그분은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역시 억울함 사건의 주인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럼요.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성범죄에 관한 기사나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 남성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죠. 여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의 목적은 재판에서까지 유죄가 선고됐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의 이제 지하철 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조사가 당일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목을 당한 사람도 혼란스럽죠. 그렇죠. 추행을 당한 여성분도 혼란스럽지만 지목을 당한 가해자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없는 행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한 사실을 입증하라 그러면 오히려 쉽겠죠. 근데 하지 않은 거를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고 그분이, 그리고 그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확실하고, 근데 집에 가는 중이었다.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친구를 만나는 길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실히 조사가 되고 다음 조사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보가 된다면 차라리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근데 일반 국민이 법 상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어렵죠. 않겠습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일단 보내줬는데 다시 출석을 안 하고 도망가면 그 소재를 확보해야 되는 또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이게 조심조심, 그리고 이 직업에 수사기관은 수사하는 분은 수사하는 분대로, 재판하시는 분 재판하신 대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봐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을 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요. 민감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는데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최근 이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우리 서지현 검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강화된 성폭력 관련법이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방면에서 보완점을 찾고 시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스러운 추행건들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이른바 억울함을 호소하는 누명 피해자들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억울한 사연에는 직업과 신분, 나이, 직역,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함께 회원회장을 마련하고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